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맥과 정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글자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맥이다, 정맥이다,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은 말이고 지금도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근데 너무 흔하게 가깝게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돼서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조금 한 단계 깊은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글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움직일 동입니다. 많이 쓰죠. 정말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 무거울 중자와 힘력자가 합쳐졌습니다. 무겁다는, 무거울 중은 또 뭐 설명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무겁다라는 무거울 중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무거울 중. 자, 무거운 것에다가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해.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하면 좀 밀리겠죠. 움직이겠죠. 물론 아주 무거운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단 아주 가벼운 것은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힘을 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도 이렇게 뭐 움직이겠지만 어느 정도 무거운 것을, 무거운 짐을 이렇게 힘을 딱 가하니까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일 동의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글자는 고요하다는 정이에요. 고요할 정. 이것은 왼쪽에는 이렇게 풀을 청이에요. 푸르다. 이것은 우물가에서 파란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모양이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렇게 싹이 돋아난다. 날생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푸르다는 것이에요. 우물가에서 풀이 돋아나면 자라나는 풀은 보통 푸른색이죠. 그래서 푸르다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재밌습니다. 다투운다 하는 쟁이에요. 싸운다, 투쟁한다, 전쟁한다 할 때 쓰는 쟁이에요. 이것은 정말 재밌는 글자인데 위에 부분은 이렇게 손톱조예요. 손톱조죠. 네, 손톱은 단독을 쓸 때는 물론 손톱이지만은 단독을 쓸 때는 글자 모양도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글자 네, 좀 떨렸네요. 이렇게 씁니다. 손톱조는 단독을 쓸 때는 이렇게 손톱을 뜻하지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손을 뜻합니다. 손.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세 개가 합친 글자예요. 이것도 손을 뜻합니다. 우리가 부수자를 제대로 배우면 여기 다 손이란 거 알죠? 손과 손 사이에 몽둥이가 있는 거예요. 자, 손 아래에 또 손이 있습니다. 손과 손이 있는데 여기 몽둥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몽둥이를 두 사람이 서로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것이에요. 서로 싸우는 것이죠. 서로 이걸 뺏어가려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푸르다는 뜻을 넣은 것이 고요할 정입니다. 자, 이 힘이 팽팽하면 몽둥이를 빼는데 힘이 팽팽하면 움직이지 않겠죠. 우리가 줄다리기 하듯이. 근데 힘이 한쪽이 세면 확 움직이지만은 힘이 팽팽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싸우긴 싸우지만은. 네. 그런데 여기에는 청이라는 것에는 푸르다는 뜻도 있고 또 고요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팽팽하게 싸워서 고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조금 달리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렇죠. 누가 뭐 해석하는데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서 창조적으로 생각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죠. 맥이라는 것입니다. 맥. 우리가 산맥이다, 혈맥이다, 맥맥히 흐른다. 뭐 그건 많이 씁니다. 자, 이때 맥은 다 육다룰입니다. 육다룰은 몸을 뜻하죠. 줄기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혈맥입니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의 맥이다. 그래서 혈맥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입니다. 오른쪽에는 이게 갈래파예요. 물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수가 생략이 되어서 붙어서 줄기맥이에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요. 또 이렇게 나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자꾸 가지쳐서 나갑니다. 큰 강이 있는데 지천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요. 물론 지천에서 모여들어서 큰 강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또 지천에서 갈라져 나갈 수도 있겠죠. 지천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멀리 흐르는 것, 그걸 일반적으로 길다라는 길령이라 하고요. 그리고 큰 강이 줄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그마한 곳으로 지천으로 흐르는 게 그것이 물결파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몸 속에서 피가 흐르는데, 피가 심장에서 굵은 파이프로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잘게잘게 나눠져 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줄기의 혈맥이에요. 네. 자, 그러면 동맥과 정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동맥은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맥이에요. 심장에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큰 파이프로 대동맥이라고 하죠. 대동맥. 큰 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가늘어져 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피, 그것을 동맥이라 한다. 그리고 또 이것이 뜻이 발전해서 기본 줄기가 되는 계통로다. 어떤 조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래서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어떤 계통이 되는 큰 줄기를 얘기한다. 그것이 동맥이에요. 자, 동맥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밖으로 뿜어냅니다. 펌프처럼. 그러면 이렇게 맥이 흐르죠. 우리가 맥박을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벌떡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경부철도라, 경부고속도로라 이런 것을 뭐 산업의 대동맥이라 그러죠. 잠깐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 내려보낸다. 그 큰 길이다 하는 것이 대동맥이에요. 정맥은 그러면 고요한 맥이에요. 동맥은 벌떡 움직이는 건데 정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흐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혈관까지 내려온 피가 다시 거꾸로 심장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때는 조용하게 흐릅니다.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동맥에서 펌프질을 하던 것이 이제 모세혈관까지 갔으니까 그것은 힘이 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피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것이죠. 심장으로 가는 것다. 조용히 흐릅니다. 그래서 정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도 우리가 폐품이나 이런 것을 리사이클 하는 것 있죠. 그걸 다시 수집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걸 리사이클, 그걸 정맥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동맥이나 정맥이나 하는 이런 글자들은, 이런 낱말은 사실은 그 서양의 그 낱말을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다 같은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맥이란 글자를 우리가 다 아는 글자였는데 연결해보지 않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연결해서 보니까 아, 그렇지. 동맥은 벌떡벌떡 힘이 있는 막 그런 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한자를 아는 게 그런 데서 좀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맥을 하면 이렇게 혈맥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산맥이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야, 맥락을 알아라. 맥락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락이라는 것은 연결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맥락. 락은 잇는다는 뜻이에요. 이을락이에요. 맥에 이렇게 흐르는 맥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이어지고 하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문장을 이해할 때도 그 맥락을 알아야죠. 그죠? 맥락을 모르면 계속 이러다가 또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알아야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어지는 것을 잘 모르고 끊어지게 되면 흐름이 끊어지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글을 읽어도 글의 맥락이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래서 그래서 뭔가 맥락을 잘 알아야 된다 할 때도 이 맥이 쓰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